이전 강의에 이어서 이진 파일 입출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미 여러분들은 텍스트 파일에 대한 입출력을 연습을 충분히 해보셨잖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진 파일에 대한 입출력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. 이진 파일의 속성을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. 저 이진 파일은 여기 나오듯이 사용자가 정의하는 사용자 데이터형의 크기에 따라서 그 저장 단위가 결정이 되죠. 그래서 사용자 데이터형이 만약에 12바이트다 하면 12바이트 단위로 뻥뻥뻥 저장되고 그것만큼 탁탁탁 읽어내죠. 그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읽어내거나 저장하는 이것들을 반복을 하겠죠. 자, 그리고 이진 파일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용으로 쓰는 것 외에 이렇게 그 구조체 단위라든가 사용자 데이터형 단위, 즉 구조체 단위로 저장하게 되면은 그 크기가 뭐 하나만 될 수도 있겠지만 또는 어떻습니까? 100개, 1000개도 될 수 있겠죠.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한 번에 뻥 저장한다고 하면은 좀 더 수월하겠죠. 자, 그래서 fwrite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fread가 있고요. 그래서 이미 데이터 크기, 그렇죠? 이미 데이터 크기는 뭐겠습니까? 사용자가 정의한 데이터 크기겠죠. 그것을 개수만큼 하면 여기서부터 메모리 여기서부터 그 단위만큼 메모리 사이즈만큼 한 번에 뻥 읽어서 뻥 저장하는 요것이 바로 fwrite에 해당이 되죠. 자, 그다음에서 여기 나오듯이 이렇게 데이터를 정의를 했습니다. 뭐 국어, 영어, 수학 뭐 이렇게 했는데요. 아무튼 국영수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예. 자, 그래서 데이터를 정의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메인에서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 작성했습니다. 뭐냐면요. 파일 FP는 당연히 이진 파일든 텍스트 파일은 공용으로 있는 구조체이죠. 구조체이고,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. 그리고 각각의 값을 이렇게 넣었고요. 그 다음에 fopen에서 아까 했던 그 파일에다가 뭐가 있습니까? b가 있죠. 예, 이진 파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b를 이렇게 써주셔야만 합니다. b가 있고 fwrite를 이용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한 %,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요. 왜?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메모리 주소를 넣어줘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굉장히 좋은 그 키워드이죠. 근데 마치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.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. 그것은 몇 개? 1개. 만약에 이런 데이터들이 10개가 나열되어 있다 하면은 당연히 이것도 어떤 식으로 선언되어야 되겠습니까? 당연히 10개라는 뭐 이런 식으로 전환하면 되겠죠. 그러면 이건 1이 아니라 뭘로 바뀌면 됩니까? 10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반복문이라는 것을 for를 이용해서 돌려서 뭐 printf를 이용해서 저장할 필요 없이 그냥 fwrite 한 번으로 뻥 해결되는 것을 의미를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코드상으로 굉장히 줄어듭니다.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잘 구분을 하셔서 쓰셔야 돼요. 때로는 fprintf를 쓸 때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형태 일 때는 또 fwrite를 이용한 것도 괜찮겠죠. 네. 그리고 난 다음에 fclose를 이렇게 합니다. 자, 지금과 같이 썼습니다.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진 파일들을 우리가 그 텍스트 파일 안에서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. 왜? 크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. 그렇죠? 그리고 데이터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몇 바이트 끊는 건지 지금은 우리 코드상 이렇게 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가 없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이진 파일을 다룰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다? write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읽어내서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저장을 먼저 했고요. 그래서 저장한 것을 실제 텍스트 파일에서 읽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저하고 똑같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. 않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읽혀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그래서 그 저장된 데이터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개수만큼 읽어보려고 하는데요. 지금 앞에서 했던 fwrite의 거꾸로 하면 되죠. 요건 동일합니다. 그 다음에 이것도 동일하죠. 뭐만 바꾼다? W에서 R로만 바꾸면 되죠. 왜? 기존 데이터가 있으니까. 자, fread를 이용합니다. 그 다음에 어디다 넣겠다? 데이터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넣겠다. 그러기 위해서는 메모리 주소를 줘야 되겠죠. 메모리 주소를 주게 되면 그 메모리 주소를 접근해서 거기다가 데이터를 하나씩 탁탁탁 넣어주겠죠. 그럼 사이즈 오버하고 그다음에 하나, 그쵸? 요 사이즈만큼 몇 개? 하나만 하겠다라는 것이죠. 그렇게 해서 읽어내니까 printf를 통해서 실제로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읽었을 때는
메모장이라든가 텍스트 에디터를 통해서 읽었을 때는 이렇게 알 수가 없었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읽어내니까 정확히 읽혀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. 아, 그렇구나. 어떻게 보면 이진 파일은 어떻게 할 수 있다? 암호화시킬 수가 있겠죠. 예, 텍스트 파일 누구나 다 읽어낼 수 있지만 이진 파일은 암호화할 수 있고, 그럼 암호화한다는 것은 이런 이진 데이터들을 또 뭐 이렇게 섞어서 뭐 읽어내는 방법을 또 여러 개 해서 뭐 또 해석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겠죠. 하지만 그 본질은 전부 다 뭐다? 0과 1로 된 이진 파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파일의 임의 위치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. 그렇죠?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임의 위치에 접근해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미 그 단위라는 것이 존재하죠. 그래서 그 단위대로 읽어낼 수가 있는데요. 그것을 하기 위해서 fseek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읽고자 하는 그 파일을 명시를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몇 번째부터 읽을 것인가, 오퍼셋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파일의 처음으로 이동해서 이 오퍼셋, 즉 그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읽어낼 것인가, 아니면 현재 위치. 그래서 아까 우리 파일이라고 하는 구조체를 이겨서 하나 읽어내잖아요. 그럼 파일 안에 파일 포인터라는 것이 있어서 그 파일 다음을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딱 변경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? 변경되어 있죠. 그래서 현재의 위치에서 읽어낼 것인지, 아니면 파일이 끝으로 이동해서 다시 앞으로 갈 것인지,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 예제를 통해서 해보는 것이 분명한데요. 지금 여기, 요걸 하기 위해서 이진 파일보다는 이렇게 텍스트 파일을 사용합니다. 그래서 텍스트 파일에다가 A, B, C, D, E, F, G 해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일곱 개의 문자를 이렇게 넣어주고요. 그리고 저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. 놓으시고, 요렇게 한번 프레임을 작성해 보시면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. 여기 나오듯이 F, 다 이해하시겠죠? F 오픈해서, 텍스트 파일이고, 리딩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시크 했습니다. 시크해서, 시크 셋 했죠? 그렇죠? 시크 셋 했습니다. 시크 셋은 파일의 처음으로 이동했습니다. 처음으로 이동하고 파일 포인터를 어떻게? 하나, 이렇게 증가를 한 거죠. 그 다음에 fgetC를 통해서 한 문자를 읽어냅니다. 한 문자를 읽어내게 되면 당연히 이 파일 처음에서 그 다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B를 읽어내겠죠. 텍스트 파일은 어떻습니까? 전부 다 1바이트로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. 그래서 하나 찍어봅니다. 그 다음에 fseek가 있습니다. 여기 보니까 seek end가 있네요. 그렇죠? 그래서 파일의 끝으로 가죠. 그래서 파일 끝에 있는 정보로 이동하고 거기서부터 -2입니다. 그래서 끝에서부터 -1, -2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. 끝에서부터 -1은 바로 이 G를 의미합니다. 그렇죠? 끝은 끝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요. 그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0이고요. 그 다음에 -1은 그 다음 요거고요. -2는 뭡니까? 이 F입니다. F. 그렇죠? 그래서 요것이 좀 앞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. 파일의 처음은 여기는 뭡니까? A였지만 파일의 끝에는 항상 끝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0으로 기준해서 -1, -2 이렇게 넘어가게 돼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뭐다? fgetC를 통해서 읽어내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bf, b 그 다음에 F가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예. 자, 여기까지 해서 이진 파일에 대한 입출력이 다 끝났습니다. 자, 시오노 문법 저번 강의까지 다 끝났고요.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다루기 위한 부분으로서 파일 입출력을 배웠습니다. 자, 파일 입출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데이터량이 작기 때문에 파일 입출력이지만 만약에 이 데이터량이 많아진다면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? 데이터베이스로 가야 되겠죠. 자, 데이터베이스로 가기 위해서는 MS SQL이라든가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만, 즉 데이터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거기다 데이터를 저장해 주고 또 데이터를 읽어오고, 그래서 SQL 랭귀지라고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빼오고 쓸 수는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우리가 간단한 프로젝트, 그래서 뭐 100명 정도, 한 200명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왜냐면은
워낙 CPU가 좋아지고 메모리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뭐 몇백 명까지는 괜찮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기 때문에 파일 입출력만으로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뭔가를 하기에는 충분합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이제 C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기초 소양,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종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C 언어 문법은 종강이 됐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실용 프로그래밍, 그래서 우리 실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뭐 어려운 뭐 AI, 빅데이터, 뭐 이런 거 아닙니다. 그렇죠?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추상적이고 막 거대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시발점은 전부 다 어디서 시작합니까? 내 주위에서 시작됩니다. 하다못해 컵 안에 있는 물, 그렇죠? 이거를 프로그램화 시킬 수가 있죠.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.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프로그램화가 가능합니다. 그렇죠? 우리가 문을 열고 닫는 거, 이것까지도 전부 다 프로그램이 가능하죠.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프로그램화 하면서 그것들을 좀 더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것이죠. 그러다 보면은 빅데이터도 될 수도 있고, 뭐 AI도 될 수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뭐 네트워크도 붙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수준에서 그런 거대한 프로그램을 보고서 나는 저걸 할 수 있을까?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. 그런 것들을 개발했던 많은 분들도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수준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. 그 수준에서 시작을 해서 시간이 좀 간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들은요, 그렇죠? 그런 프로그램들은 한 명이 만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대부분 어떻습니까? 팀 프로젝트라죠. 3, 4명이 또는 많게는 10명이 들러붙어서 거의 뭐 어떻습니까? 뭐 1년 아니면 뭐 6개월. 그렇죠? 게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년 반. MMORPG는 1년 반이라든가. 이 정도로 막 대거 밤샘 작업해가면서 만든 결과가 그건데, 그거를 내가 지금 요거 배웠다 해서 그거를 뿅 만들 수 있을까?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죠. 예, 하지만 그렇게 갈 수 있는 로드맵은 우리가 잡았습니다. 그리고 생활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면은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요. 내가 짠 프로그램을 내가 쓸 수 있습니다. 그쵸? 쓸 수 있고, 그 내가 짠 프로그램을 또 다양하게 응용해 볼 수가 있어요. 늘 뭐 C샵을 해야 되고 뭘 해야지만 뭐 거대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C 정도의 그 언어 가지고도 충분하게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에 대한 검증을 해볼 수 있도록 제가 한 예를 보여줄 텐데요. 지금 요 그 그림은요. 지금 그 간단하게 뭐 촬영하는 그런 뭐 방이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봅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전자공학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것들을 뭐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분들 많은 책들이 많잖아요. 뭐 유튜브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 다음에 KOCW라든가 뭐 무크라든가 이런 채널들이 워낙 많습니다. 그 다음에 책들도 많이 나오죠. 예, 그래서 지역 도서관 이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 이용해서 조금씩 아름아름 공부를 해서 이런 전기라든가 전자공학의 공학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좀 됐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작업이에요. 그래서 지금 하는 요 내용은 요것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C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작업들입니다. 그래서 요런 작업들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요런 시스템들을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. 그래서 물의 양을 조절한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뭐 비료의 양을 또 조절해서 보내는 뭐 여기 보면 뭐 모터도 있고요. 펌프도 있고요. 그 다음 릴레이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조그만 게 있죠. 요게 그 제어보드입니다. 근데 이 제어보드 안에서 돌아가는 그 랭귀지가 C 언어예요. 그래서 C 언어. 그래서 C 언어만으로도 이 정도를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 띄워져 있고요. 노트북 띄워져 있고, 그 다음에 뭐 양액 지원 시스템에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출발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 혼자 만들 수 있게 됐어요.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다가 식물들을 이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렇게 만들었고요. 그 다음에 요도 뭐 컷 하나, 그렇죠? 컷 하나 이렇게 하나 넣어봤습니다. 넣어보고, 그 다음에 깜깜한 밤이죠.
예, 밤이고요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 전체로 움직이는 그 MCU 제어하는 그런 기기가 요 칩에 의해서 이 전체가 다 운영이 됩니다. 굉장하죠.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언어가 C 언어이고 C++를 조금 씁니다. 그래서 C++은 이제 저의 강의 안에도 있으니까요. 그 정도의 내용은 흘러 넘칩니다. 그죠?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C++ 문법은 넘칩니다. 사실은요. 그래서 대부분이 C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계속 요 예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. C 언어가 단순하게 이제 C 언어로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야를 넓게 하시고 never stop learning. 그렇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학습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지금 이 C 언어에서 멈추지 마시고 이런 C 언어를 이용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범위까지도 여러분들이 넓혀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지금은요 융합의 시대입니다.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이미 들어와 있는 형태이죠.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C 언어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융복합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메이커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량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.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C 언어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나우 캠퍼스가 여러분들 곁에 있으니까요.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하셔서 진행을 하신다면 그런 여러 가지 사항도 알 수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요거 다음이 이제 실용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인데요. 실용 프로그램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실상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한번 프로그램에 옮겨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 나름대로도 또 재미있을 거라 생각해요. 그 다음에 그것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겁니다. 그래서 기존의 문법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그것들을 제가 조목조목하게 요건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. 2편 그래서 실용 프로그래밍 그 과정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또 이런 과정들 또 다른 분들한테 많이 말씀하셔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나우 캠퍼스 그다음에 C 언어에 대한 문법 1편에 대한 부분들은 완전히 마치고요. 저는 또 다음 강의인 실용 프로그래밍 거기에서 이 C 언어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수강하신다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. 또 저는 또 이 강의를 만들면서 나름대로 한 번 더 배워보고 또 정리해보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도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